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수요와 공급 굉장히 많은 경제방송이라든지 부동산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여전히 많으니까 오른다. 또 그와 반대상으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늘어나니까 또 내린다. 이런 말들 있죠. 그래서 오늘 아파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한다면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프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신 그래프예요. 먼저 수요가 있겠죠. 수요가 있으면 그 위에는 이제 가격이 있겠죠. 가격.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급 그래프도 있겠죠. 공급이 있고 가격이 있다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보자면 수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수요가 이렇게 돼 있다면 공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균형점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균형점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균형점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이루면서 가격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더 훨씬 높게 사람들이 더 많이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수요의 어떤 이 검은색의 어떤 균형점은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이제 공급이 더 세다면 아래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균형점을 시장에서 찾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굉장히 맞죠. 항상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밝혀지는 거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수준이 굉장히 얕은 수준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수요 공급선을 그렸을 때 이게 이제 흰색 도화지 위에 그렸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맞죠. 맞는데 이제 현실로 이제 넘어가서 원래 이 경제라는 게 원래 이렇게 단순히 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 논리는 어떤 거냐면 어느 한 지점을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을 뜯어서 이렇게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지점을 뜯어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있었고 이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또 뜯어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을 또 뜯어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위치에 가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수요와 공급 그래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약간의 내려감이 있을 수도 있고 거죠. 어느 지점에 또 올라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점 또 내려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지점 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지점은 그죠? 정확히 어떤 중심점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이어보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야 결국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우상향이라는 거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단순히 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연결하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직선이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GDP를 끌고 나오냐 하는 거예요. GDP를 끌고 나오고 왜 그 경제 성장을 끌고 나오냐라고 한다면 자, 1980년대 표본 급여가 있죠. 급여가 있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서 볼게요. 그럼 그 중에서도 스튜어디스를 볼게요. 스튜어디스를 이렇게 보면 스튜어디스가
19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9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한 게 있겠죠. 그 시절보다 1980년대 그리고 2020년대 이렇게 가서 시간이 흘러서 40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서 가서 보니까 경제가 성장해 있더란 거예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그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달러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경제를 성장했더니 놀랍게도 국민들 1인 한 명당의 어떤 생산성 및 소득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올라가던 거예요. 놀랍게도 가계 소득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우리 가족의 월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건데 어떻게 성장을 시켜줄 건데가 결국엔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가 항상 모든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라든지 마찬가지죠. 너를 국회의원을 뽑아주면 우리 동네에 뭘 해줄 거냐는 거죠. 뭘 해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0만 원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죠. 400만 원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크루온 플래나잇 2020년도 오면서 당연히 어떤 승무원들한테 이쪽에서 굉장히 힘들어진 거 있겠지만 어쨌든 2019년도에 나왔던 걸 보면 3년차 정도 됐을 때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3년차죠. 3년차 돼서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연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연봉이 이게 월 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로 돌입한다는 거죠. 언제? 대한민국이 그런 시대로 돌입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시대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의 수요 공급 그래프를 했을 때 이 차이는 19만 원이었던 거죠. 19만 원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수요 공급 그래프는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수요 공급 그래프는 100만 원이었던 거죠. 어느 시절에 가서 보니까 수요 공급은 200이었던 거예요. 어느 시절에 가서 보니까 수요 공급은 300이었다는 거죠. 어느 시절에 가니까 뭐 400, 어느 시절에 500이었다. 그러면 이걸 그려놓고 보면 이게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우상향. 이게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즉 경제가 발전하면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우상향이다. 그러면 그 우상향을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결국엔 경제 성장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 온 거죠. 근데 이 성장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3만 달러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 거죠. 그리고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중간 이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힘들어했던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뭐 가까이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5만 달러를 넘겨가지 못하고 4만 3천에서 3만 9천 사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근데 이런 시기를 간다면 다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가던 수요 공급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걸 이어놓고 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이걸 그냥 스튜어디스라고 본다면 스튜어디스가 먹는 통닭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자산시장으로 들어온다면 결국에 스튜어디스가 살 수 있는 집의 어떤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그려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영향은 뭐 꼭 어느 한 집단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멈춰서 버린다면 그거는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는 수요와 공급이란 건 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적이지 않는다. 정적이다. 정적이다라는 거죠.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정적이다가 아니라 동적이라는 거죠. 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자산 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시대는 대한민국이 그죠? 2만에서 3만을 찍으면서 이제는 주춤거리는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 특히 어떤 주거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는 이 시기보다는 이제는 주거를 가지고 거주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거주적 목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분양가부터 시작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은 달리 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를 올릴 수 없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고 한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통치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실패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말을 돌려서 쓴다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요와 공급은 동적이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